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고, 지금 6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어젯밤에도 아이가 또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끈뜨끈해서 해열제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여주고, 새벽 3시까지 꼬박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요? 코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 보채는 소리에도 꿈쩍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지우가 열도 오르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당신은 왜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어제 회식하고 술 한 잔 먹고 잠들어서 몰랐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또 저녁에 회식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침대에 누워 게임만 해요. 워킹맘이라 퇴근 후 아이 씻기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제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친정엄마예요. 제가 워킹맘이라 아이가 아프거나 봐줘야 할 상황이 오면 늦은 시간에도 택시 타고 달려와주는 친정엄마가 계셔서 언제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답니다. 매번 저희 집 올 때마다 반찬이랑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고 항상 손주를 이뻐라 하고 제가 좀 지쳐있거나 하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시며 저를 다독여주세요. 친정엄마 없었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댁이었죠. 친정에서는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데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손 내밀어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몸살이 나서 너무 몸이 아플 때 정말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병원 가야 하는데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지우 잠깐만이라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엄마가 아픈 것도 이겨내서 아이를 키워야지.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나약한 것 같아. 할 말을 잃었어요. 친정엄마는 새벽에도 달려오시는데 시댁은 차로 20분 거리에 계시면서도 단 한 번 와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집안 경조사나 명절 때는 꼭 오라고 하시네요. 저번 명절에는 시어머니께서 앉아서 제가 음식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며느리야, 이게 음식이야? 아직까지 명절 음식하는 게 서툴러서 되겠어? 이래서 우리 손주랑 우리 아들은 뭘 먹고 사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저를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슬쩍 말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던데 친정에서 너무 자주 와서 도와주면 애가 외갓집만 따르게 된대.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만 의지하면 시집 식구들이 무시당한다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도와주는 우리 친정엄마를 뒷담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괜히 오지랖 부린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친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도와주시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 돌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빨래까지 해주시는데 뒤에서 험담까지 하고 계셨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알아?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자주 와서 도와주니까 어머니께서 뒷담화하고 계시더라고. 오지랖 부린다고 애가 외갓집만 따르게 된다고.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우리 엄마가 그냥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뭐라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참아.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보고 참으라고? 당신 엄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면서 도와주는 우리 엄마한테 험담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어떡해. 그럼 나는 며느리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당신은 남편이잖아. 내 편은 안 들어줄 거야? 그냥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딱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매일 아이 키우느라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친정엄마는 70 넘으신 몸으로 매번 달려와 주시고, 시댁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뒷담 화나 하시고, 남편은 그걸 보고도 참으라고만 하고, 도대체 저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는 건가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친정도 지쳐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엄마까지 쓰러지실 것 같아. 나도, 우리 아이도, 우리 엄마도. 이제는 내가 지켜야겠다.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 집들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가서 모이자꾸나. 보통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시누이 집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자. 주말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까지.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해. 우리 때는 애 셋, 넷 키우면서도 다 해냈는데 말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세대는 시댁과 친정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둘, 셋 키우셨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에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뒤에서 오지랖 부린다고, 애가 외갓집만 따르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누가 그런 소리를?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희한테 단 한 번도 손 내밀어 주신 적 없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험담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키우는 건 엄마 몫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제 몫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머니 생신, 제사, 집안 행사 그런 것도 전부 어머니 몫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며느리 목 아니니까요.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놓으셨고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은 제 친정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매번 새벽에 택시 타고 오셔서 손주 돌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청소까지 해주세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뒤에서 험담까지 하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안일 있으시면 며느리 말고 아드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아이도, 우리 엄마도 내가 지켜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만 흘렀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우리 엄마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어? 이제 어떻게 얼굴 보고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끝까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는? 당신 엄마 얼굴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이 진작에 중간에서 제대로 말했으면 내가 오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었어. 당신이 방관만 하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너의 말을 들으며 솔직히 화도 많이 났고
기분도 나빴어.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좀 해봤어. 내가 정말 도와준 적이 없었나 싶어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시집살이 힘들게 했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간섭 안 하는 게 오히려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자꾸 질투가 나더라고. 손주가 나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심술이 났나 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었는데, 근데 내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갈게. 손주 얼굴도 보고 내 친정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남편도 아직 어색해하고 시댁과의 관계도 조심스럽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게 진짜 용기구나. 며칠 뒤 정말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득 들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손주 볼 테니까 너 좀 쉬거라. 친정어머니도 오시면 같이 차나 한잔 하자. 아이를 안으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